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너무 좋죠. 너무 좋았죠, 남준 씨. 뭔가 우리 같이 이동하는 느낌이네. RM 씨랑 어울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와 있는 여기는 쇼우디치의 트램쉐드라는 레스토랑이에요. 아주 유명한 요리사이자 레스토랑 운영자이자 푸드라이터인 마크 힉스가 소유하고 있는 레스토랑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쇼디치까지 와서 이 레스토랑을 찾은 이유는 우리 만두랑 대기획 RM and Art 요거를 촬영하기 위해서 찾았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의 리더 RM 김남준 씨가 굉장한 미술 애호가잖아요. 팬들이랑 그런 걸 공유하기 위해서 트위터나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작품이나 방문했던 갤러리에 사진을 업로드를 많이 해줘요. 전 세계 많은 팬들이 이제 이 RM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서 미술에 쉽게 접근하고 쉽게 호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RM이 업로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주 심플하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을 하거든요. RM은 너무나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감상 같은 걸 덧붙이지 않는 것 같아. 사력 있는 사람. 많은 팬들이 딱 그 정보만을 접했을 때 약간 이 작품은 뭐지? 이 작가는 누구지? 이렇게 궁금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을 이제 저희 장래 언니의 도움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죠. 너무 많은 거야, 작품이. 유럽편만 이렇게 작품을 감상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신다면 유럽편, 미주편, 아시아편 이렇게 나눠서 후속편을 또 릴리즈를 해보도록 할게요. 트램쉐드 레스토랑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고 하면 아마 요거일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의. 네, 받아들이시기에 따라서 굉장히 끔찍할 수 있습니다. 데미안 하스트의 콕 앤 불입니다. 네이처 히스토리, 자연사 시리즈의 일부인데 이 트램쉐드 레스토랑을 위해서 특별 제작했다고 해요. 실물 소와 실물 닭을 저렇게 담가 놓은 거예요. 소와 닭으로 만들어진 메뉴들이 많은데 이 레스토랑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데미안 허스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죽음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RM이 이 자리에 앉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작품이 보이는 요 건너편에 앉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보면서 어떻게 밥이 넘어가겠어, 그쵸? 그러니까 등진 거야, 이 작품을. 사려 깊은 사람. 다 이유가 있었지. 일단 어디로 갔냐면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베니스의 윤형근 작가의 작품을 감상했더라고요. 이때 특별전으로 윤형근 작가의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전시를 보려고 사실은 베니스를 갔대요.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저는. 남준 씨 부러워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한국전쟁, 우리 대한민국 역사 중에 아주 암울하고 아주 가슴 아픈 시기를 지낸 작가예요. 총 3번의 복역과 1번의 죽음의 위기를 이겨낸 후에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울분에 가득 차 있는 작품 세계를 보여줍니다. 작품이 먹으로 동양화처럼 한 번에 힘있게 내린 것 같은 아주 심플한 수상 회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파란색과 갈색을 섞어서 검정색을 만든 거래요. 페인트가 액체잖아요. 그래서 캔버스에 이 페인트를 칠했을 때 그 캔버스가 액체를 흡수하면서 이제 이 화면이 만들어지는데 대지가 물을 흡수하면서 여기서 생명이 자라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RMC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라고 들었는데 RMC랑 어울려요. 되게 어울리는 작업인 것 같아요. 쿠바 출신의 개념 미술가의 작업을 또 공유를 했어요. 우리나라 말로 발이라고 하죠. 발. 이렇게 커튼처럼 매달려 있고 거기를 사르르륵 하면서 통과하는 그 퍼포먼스를 브이로그에 그대로 담아줬는데 에이즈가 이 작가의 삶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백혈구와 적혈구를 상징하는 흰색과 붉은색 비즈들로 이루어진 발이에요. 피라는 것이 주는 이미지가 생명이랑 직결되면서 굉장히 무겁죠. 하지만 동시에 발을 걷고 지나가는 그 행위 자체는 일상적이고 가벼워요.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관람자도.
RM이 너무 완벽해 보면 또 사람이 인간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미까지 챙겼더라고요. 지노 세베르니의 작품을 이제 칸딘스키라고 잘못 표기하는 오류를 우리 남준 씨가 하여간 이렇게 인간미까지 챙기는 김남준, 당신은 도대체 완벽한 사람. 이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품이자 작가여가지고 르네 마그리트의 빛의 제국입니다. 보다 보면 어딘가 이상한 녀석을 발견하실 수 있을걸요? 딱 봤을 때 뭐야 이거 이상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니지만 와, 참 분위기 좋다, 너무 좋다 하고 보다 보면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작가가 의도한 그 지점일 거예요. 가로등이 켜 있는 걸 보면 아주 고요한 한밤중인 것 같아요. 근데 하늘을 보면 그냥 새파란 하늘입니다. 낮과 밤이라는 한 공간에 있을 수 없는 것이 이 그림 안에서 한 군데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눈치챘을 때 이상하다라고 관객은 느끼게 되죠. 초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는 달리의 작업이 약간 뭐야 진짜 초현실주의잖아 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과 달리 이 마그리트의 작품은 어딘가 이상한, 어딘가 기묘한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마그리트를 얘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데페이즈멍이라는 기법인데 초현실주의의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 빼놓을 수 없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어딘가 다른 환경에 놓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내가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나의 상식, 나의 질서 이런 것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마그리트의 작품은 그거를 막 이렇게 산산조각 내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그 뿌리를 살살살살살살 흔드는 느낌이에요. 오스트리아에서 또 마그리트 작품을 봤어요. 이것도 보면 아주 현실적으로 잘 묘사를 해놨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기묘하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이고 상식과 비상식의 경계를 너무나 섬세하게 포착해서 화면에 잘 구현해 놓은 작가 같아요. 이 마그리트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마그리트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로또에 한 5번 당첨되면 마그리트 그림을 정말 소장하고 싶어요. 이탈리아를 떠나서 오스트리아로 갑니다. 폴 시냐크의 작품을 봤어요. 점묘화를 후기 인상주의라고도 하죠. 쉐라의 점묘 기법을 넘겨받아서 이 폴 시냐크이 발전을 시켰습니다. 이 점묘화 같은 거는 프린트된 교과서나 도록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느낌이 거의 제일 큰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폴 시냐크는 아주 작은 붓터치뿐만 아니라 약간 규격화돼 있거든요. 모자이크처럼 아주 작은 크기의 타일들을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이거 이렇게 그린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았죠, 남준 씨. 비엔나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클림트의 작품을 보셨네요. 클림트의 작업은 되게 유명해서 달력이나 다이어리, 엽서 이런 데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자주 접해서 그냥 시각적으로 익숙해져 있던 시각적인 충격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 작품이라고 해도 실제로 보면 정말 못 박힌 듯이 서서 볼 수밖에 없는 강력함이 있는 작품이 이 클림트의 작품들인 것 같아요. 클림트는 빈의 아르누보 움직임의 가장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었는데, 아르누보는 뉴 아트, 예술의 장식적인 기능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클림트의 작업을 떠올릴 때 황금시대라고 불리는 요 금박, 은박으로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어진 시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작품이 아마 그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제 기준 가장 화려한 회화가 아마 이 클림트의 작품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에곤 슐레, 클림트의 제자이자 클림트와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적나라하게 묘사된 성 그 자체, 이런 것을 에곤 슐레의 작품을 보면 느낄 수 있어요. 남준 씨가 소개한 이 작품은 결혼 후에 좀 안정된 슐레의 시기였대요. 자, 그리고 덴마크로 갔습니다. 브이로그에 여행지를 쭉 따라서 오니까 뭔가 우리
같이 이동하는 느낌이네. 같이 이동하는 느낌이네. 그럼 얼마나 소름 끼쳐. 앉았던 자리에 와서 앉는 것도 사실 좀 무서울 수도 있어. 그죠? 미저리야 뭐야. 자기 앉았던 자리에 찾아와서. 죄송해요. 루이지아나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여기서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을 봤습니다. 알렉산더 칼더의 작품을 보시면 어떤 회화 작품이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호안 미로의 작품입니다. 호안 미로에게 실제로 칼더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아주 단순한 평면과 선으로 연결된, 얘가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잖아요. 어느 방향에서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알렉산더 칼더는 몬드리안과 칸딘스키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유명 미술가들이 속해 있던 추상창조 그룹에 소속돼 있던 조각가예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몬드리안의 작품처럼 아주 단순한 색채 그 자체 있잖아요. 그 면이 3D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저희 애기의 모빌로 꼭 사주고 싶었어요. 근데 확실히 애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애들은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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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다다다 이렇게 음악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불도 나와야 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약간 시크한 아이로 키우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작품인데 알베르토 자코메티의 조각입니다. 자코메티의 작업은 보시면 아주 마른 뼈대만 앙상한 걸어가는 인간이 이 모티브로 많이 차용이 돼요. 이 자코메트가 장폴 사르트르와 아주 돈독한 우정을 쌓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존주의와 연관이 있는 작품입니다. 인간의 본질, 인간의 실존 그 자체를 표현한 것이 앙상한 뼈대로 표현됐다고 해요. 제가 자코메티의 작품을 실제로 처음 본 건 뉴욕에서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8kg가 쪘었고 다이어트에 굉장한 압박을 받을 때였는데 이 작품을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앙상하다, 좋겠다. 사실은 이런 어떤 깊은 철학이 담긴, 인간 실존 그 자체에 대한 고민이 담긴 그런 작품이었답니다. 남준 씨가 휴가 기간에 보고 온 그 작품들을 이렇게 같이 감상해 봤어요. 저의 생각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감상은 그런 거예요. 만일 남준 씨가 난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라고 느끼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남준 씨가 보신 대로 저도 감사하겠습니다. 아렘이 주문했던 거 저도 먹으려고요. 자, 치얼스.